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자,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요,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을 구체화시킨 제도 개편안을 다음 주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분양가 금액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사 항목과 또 심사 방식이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자체와 또 이 사업 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자, 이에 따라서 분양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을 이유로 미뤄졌던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정부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이에 대한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큰 흐름을 잠깐 살펴보시면 사실 이제 그 주택에 대한 2주택, 3주택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취득세, 양도세부터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라면 아무래도 이제 분양에 대한 관심은 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주택자, 3주택 같으면 세금에 대한 고려를 쭉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근생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라든가 이런 쪽에 호재가 있는 쪽 또는 수익률이 높은 쪽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서울의 예정지에 있는 어떤 재개발 이런 포인트도 가져가시면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춘천시 토지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역은 경춘선이 지나는 춘천역으로 서울 춘천고속도로, ITX 고속철을 이용한 1시간대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한 곳에 있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위치한 춘천시 우두택지지구는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춘천시 우두동 일대에 약 13만 평 규모로 조성된 공가드로 약 10,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는데요. 소양강, 북한강 등 자연경관을 갖춘 쾌적한 입지 조건과 사업지구 내 교육 및 교통, 편의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계획되어 있어 신규 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소장님, 교통이 편리한 만큼 풍부한 수요도 누릴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춘천시는 이제 연간 한 800만 명이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의 메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레고랜드의 개장, 2020년 5월경에 레고랜드 개장과 함께 또 춘천 역세권의 개발, 그래서 이 새로운 주거 수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춘천 강변의 신도심에 위치한 준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곳 주변에는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개장 예정인 춘천 레고랜드는 현장 바로 인근에 상중도와 하중도 일원에 현재 공사가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 고용 인구는 약 2천여 명, 연간 관광객은 200만 명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사막산 케이블카, 춘천 마리나 사업 등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연간 1,000만 명 이상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인구 상승 및 투자 가치가 상승되는 획기적인 관광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고의 입지와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바로 레고랜드도 개장을 한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 기대감이 드는 소식들로 인해서 핫한 곳입니다. 춘천시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춘천시 여기는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소장님, 개요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개요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경주선 춘천역이 인근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이제 그 651제곱미터 약 한 196평이 되겠고요. 용도 지역이 도시역의 이제 준주거 지역인데요. 준주거 지역 그러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이제 건물 한 10층, 12층까지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현재 지목은 전인 상태로 있지만 도로에 붙어 있고 준주거 지역이라 건물은 바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이제 330제곱미터 100평 기준으로 4억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의 특징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예, 토지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준주거 지역이라면 상업 지역과 함께 높은 이제 상가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한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체 면적은 말씀드린 대로 651제곱미터가 되겠지만 100평 정도로 분할이 가능한 땅이고 대출도 가능한 땅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태는 이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전이면 이제 건축물을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준주거 지역의 전 평지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가 바로 가능한 그런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주변에 보시면 이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준주거 지역이 몇 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상업용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는 앞으로는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준주거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준주거 지역이다. 이 얘기는 즉슨 앞으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개발의 가치가 아주 뛰어난 곳이라는 점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주변에 입지 조건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춘천에 갖고 있는 개발 호재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왜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도 점검해 볼까요? 네,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입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토지 자체는 이제 춘천의 강변 신도심,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그 강을 남쪽으로 바라보는 쪽에 아파트에 들어설 자리에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춘천에 구시가지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강원도청이나 춘천시청 등 바로 생활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거리도 1.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접근성이 이제 뛰어난 땅이 되겠고요. 그 구도심의 대학병원, 백화점들도 다 활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도심에 위치한 토지이기 때문에
북쪽에 우두 택지 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생활 기반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토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조금 더 이제 상세히 보시게 되면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소양강이 이제 그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강변을 따라서 수천 세대 아파트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준주거 지역 즉 상업시설들이 이제 들어가서 항아리 상권 형태를 갖추어지는 그런 부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춘천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나 풍부한 관광에 대한 어쨌든 수요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활용성이 뛰어난 토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주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변을 따라서는 현재는 이제 나대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이제 들어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본 사이트는 어쨌든 물건지 같은 경우는 여기 항아리 상권처럼 굉장히 활용도가 뛰어난 그런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춘천 같은 경우에 이제 호재들이 이제 상당히 받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아무래도 춘천은 레고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2022년 5월 올 어린이날을 이제 기해서 이제 개장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레고 테마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체 규모는 한 33만 평에 이제 레고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테마파크가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다 레고로 만든 또 호텔들도 들어가게 되겠고 또는 스파라든가 워터파크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고용 인구도 수천 명이 이제 되겠고요. 그다음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이제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광객도 한 연간으로 하면 200만 명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 여러 가지 상업시설, 주거시설에 대한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거기에 따른 춘천시 전체가 여기에 따른 움직임이 하나씩 하나 가셔야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걸 예상해서 사실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제 우두 택지 개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우두 택지 개발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본 물건지에서 이제 조금 바로 북쪽에 있는데요. 한 13만 평에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도시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택지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이제 5층 정도를 짓거나 1, 2층을 지을 수 있는 택지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300, 400이 지금 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의 부지 같은 경우에도 한 500만 원이 지금 넘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층이 높지는 않습니다. 2층, 5층 질 수 있는 건물이 그만큼 갈 수 있는 이 인근 자체는 춘천의 이제 강변 신도심으로 계속해서 개발될 그런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항상 이제 그 다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린데요. 이 왜냐하면 다리를 놓을 때는 이제 수요량을 예측을 해서 놓기 때문에 다리가 이제 신설적으로 자꾸 놓인다는 것은 그 인근에 여러 가지 개발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예측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소양 8교가 이제 건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우두동하고 동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지에 바로 북쪽으로 그 다리가 놓여 있으면서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접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있겠고요. 이 다리가 이제 이렇게 놓여지면서 이쪽에 도로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지나간다는 이유 자체도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지나 상업지로서 전체적으로 개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올 1월에서 이제 5월까지의 이제 춘천시의 토지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굉장히 토지 거래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승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외지인들의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상업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한 작년에 비해서 한 230% 이상 더 늘어났고 주거 용지도 한 30% 이상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재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인구 증가라든가 관광객 증가가 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부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준주거지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춘천시 강변 신도심의 핵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워낙에 뛰어나고요. 여기에 학교도 아파트도 계속 들어서니까 상권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리도 새로 놓이는 지역이 바로 이쪽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개발 호재들 상세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레고랜드죠. 이거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그런 호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서 레고랜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지금 춘천에
이런 게 들어선다더라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모으는 호재, 바로 레고랜드 같은 호재들도 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 이제는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 정보 상세히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춘천시 우두동 토지 같은 경우는 예상 매매가가 이제 제가 330제곱미터 100평 기준으로 한 4억이 되겠는데 한 평당 한 4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주변에 지금 5층을 지을 수 있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현재 4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은 그 건물을 배 이상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가치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투자 금액도 한 4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 괜찮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도 편하게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 없이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곳이냐면 행정구역 잠시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로 갈게요. 자, 경기도 하남입니다. 하남시 창우동에 위치한 마찬가지로 건물이 아니고 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남의 토지 기대가 되는데 자,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개요 정보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와 바로 인접돼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철도의 연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 단지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가격들이 상당히 지금 비싼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계열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면 본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남시의 창우동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위치는 이제 5호선 하남의 검단산역에서 한 도보 약 10분 500m 정도 직선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면적은 158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한 480평이 되겠는데요.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이제 165제곱미터 50평 기준에 매매가는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 특징도 살펴주시죠. 예, 토지의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하남은 지금 이제 그 하남 검단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값보다 토지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지역에 있는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지금 어차피 이제 그 도로에도 접해 있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토지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벌써 이제 다른 건물들이라든가 또는 유명한 커피숍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 검단산역과도 멀지가 않은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이제 바로 역세권에 있는 데다가 도로에 접해 있고 인근에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개발의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풍부한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창우동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점 사진 한번 확인해 보셨죠? 저희가 화면에 좀 띄워놓느라 사진을 좀 축소시켜 놓은 건데 지금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땅도 이 도로도 상당히 널찍한 도로 붙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창우동의 토지 일단은 주변에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얼마나 뛰어난지 호재 이야기까지 더 들어볼게요. 자, 소장님, 입지와 호재는 어떤가요? 네, 입지와 호재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남이라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충분히 이제 뭐 알고 계신 그런 지역이고요.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이제 많이 가격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큰 측면에서 한번 전체적인 입지, 광역지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발전 여러 가지 축이 있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 미사, 강변 신도시가 이제 크게 배치가 되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주가 돼 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남쪽으로 보시면 이제 3기 신도시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남 교산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좀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도 놓여 있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그다음 하남 교산 신도시 이제 왼쪽에 보시면 하남의 산업 유통도 단지까지 놓여 있어서 업무지구면 업무지구, 교통이면 교통, 전철이면 전철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에 보시면 한강이 또 넓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지나 굉장히 훌륭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축소해서 보시게 되면 하남 금단산역 5호선 이제 연장이 개통이 되었죠. 금단산역에 보시면 뭐 주변에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번에 아시는 여러 가지 뭐 유니온파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하남시청도 바로 인근에 있고 생활하기에 굉장히 어쨌든 좋은 지역이고 또는 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남 금단산 우측에는 또 버스 뭐 공영차고주도 있을 정도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이제 기본적인 형태나 갖춰진 지역에다가 호재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실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지금도 많이 개발이 진행되어 있고요. 추가로 개발될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많이 아시죠? 이제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1위라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하남 교산 신도시가 바로 하남에 있죠.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마 33,000호 정도 인구로 따지면 한 78,000명이 지금 들어올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한 190만 평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 중에 호재고요. 바로 인근에 저희가 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이제 또 큰 호재가 또 하나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이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남의 H2 프로젝트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자가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H2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바로 금단산역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한 5만 평 정도의 규모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형 병원이 일단 들어오게 되겠고요. 근데 어린이들이 또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다 또 호텔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까지 들어가서 인근에 지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지병원 등 이제 IBK 컨소시엄이 여기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남 금단역 개통과 함께 또 주변에 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의 토지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호재는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큰 호재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사업들이 착공이 들어가고 진행이 되면 주변 지가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하남 자체도 이제 그 호재가 많지만 특히 인근에 그런 대형 호재가 있다. 꼭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 3호선 오금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송파 하남선이라고 하는데요. 가밀직을 통해서 교산 신도시를 이제 거쳐가는데 이게 이제 하남시청역에 마찬가지로 돼서 이제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남시청역 자체가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요. 이 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남 3호선이 바로 붙기 때문에 강남에서 진입할 수 있는 선이 만들어진다는 또 대형 큰 호재도 배치되어 있다는 걸 꼭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호재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팔당대교도 이제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뭐 일명 창우대교라고 하는데요. 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또 대교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리가 놓여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다리가 그 놓여진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상주 인구나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호재 하나가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 하남이 이제 개장이 되었습니다. 2021년 6월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도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가서 체험 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호재들이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강동 일반 산업단지도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업체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규모도 이제 몇만 평 규모가 되는 데다가 어차피 정보통신이라든가 또는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관련 또 기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단지까지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남의 미래의 가치는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사 강변, 하남 교산 이거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신도시들 든든하게 배우수요 입지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점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거기다가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 정말 이쪽도 든든합니다. 뭐 다리 놓이죠, 지하철 연장되죠. 여기에다가 문화복합단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큰 시설도 들어옵니다. 앞으로의 가치 상승 예견되는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남시 창호동의 토지 이제는 가격 전략까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 정보를 좀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남시 창호동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매매가는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한 480평 중에서 한 50평 정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앞쪽에 실제로 개발되어 있는 그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평당 수천만 원 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가격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에 위치한 토지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세미나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세미나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세미나는 왕초보 경매입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시간이 있고요.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세미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소액으로 가능한 수도권 알짜 투자처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간단히 좀 전해드리도록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요즘은 뭐 부동산을 사실은 뉴스로 배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LH 사태에 이어서 대장동까지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새에 여러 투기라든가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나도 좀 투자했다면 굉장히 실익들이 많았을 텐데 내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했죠. 오늘부터 발표하자마자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구 단위로 묶여져 있는 2종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층이 7층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최고층 25층까지 완화시켰습니다. 뭐 공공기업 부분도 10% 원래 있던 것들이 이제 삭제가 됐고요. 그 이후에 뭐 용적률 자체도 190에서 한 200%까지 10% 상향 조정을 시켜줬기 때문에 현재 뭐 갖고 계신 주택들이 어떤 건지 임대사업자에 편입시켰던 것들이 어떤 건지 요 요건에 맞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제는 나도 좀 투자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좀 돌아서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인광지구, 송담 및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에 인접해 있는데요. 자, 이사님, 평택시의 도로 교통망도 우수하죠?
네, 맞습니다. 평택은 수도권과 수도권 이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경부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모두 지나고 있고 거기에 평택 제천 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수도권의 핵심 자원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네, 경기도 평택입니다.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정말 핫하게 떠오른 곳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얘기 드리는데 말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의 토지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뭐 땅을 파고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그래도 아직은 내가 투자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 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투자를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평택은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역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또 주거지역이 착공이 들어간 곳들이 많고 아직도 착공 들어간 곳들이 많은데요. 지금 평택 오성에 있는 단거리 토지 같은 경우는 포승 평택선이죠. 포승 평택선 창내역 한 500m 안쪽에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는 한 605평 규모 중에서 농림지역이고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300평 기준 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의 특징은 어떤가요? 네, 뭐 여기 들어가는 곳들은 사실은 도심을 통과하는 수도권 안에 쪽에 있는 것들은 도심을 통과해서 지하로 움직이는 역들이 있는데요. 사실 외곽으로 가는 곳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심지를 좀 벗어난 외곽 지역에 많이 역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창내역이나 안중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외곽 지역의 전답을 통해서 역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쪽이 지금 많이 묶여져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도시 개발이 확정되어져 있는 그런 곳들도 있는데요. 창내역 500m에 있는 단거리 토지 또한 창내역 내년에 개통이죠. 내년 개통을 앞두고 그 앞에 있는 500m 안쪽에 있는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뭐 사실은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나랑 거의 무관한 그런 토지다라고 여겨지실 텐데요. 사실 토지의 뭐 특징이라든가 형태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상가라든가 아파트 이런 식의 명칭으로 불러지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변해질지를 조금 예측하고 보시는 것이 현 상태보다는 투자하시기에 조금 더 좋은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성면 단거리 토지 지금 이사님께서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지 보실 때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시면 농사 지으라는 건가 싶겠지만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 건지 입지와 호재를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자,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자, 입지와 호재 설명해 주시죠. 네, 평택이 뭐 여러분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미군 부대 이전 때부터 사실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미군 부대의 이전을 완성시키고 나서 들어선 것이 사실은 동평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제역 근처에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고덕 국제 신도시 등을 익히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모든 사람이 서평택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투자에 아직까지는 저점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곳이라던가 아니면 그 여파가 확장될 지역으로 눈여겨보신다면은 차익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는 그런 투자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내역에 있는 단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입지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평택 포승선, 포승 평택선에서 창내역, 내년에 안중역과 연이어서 교통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0m 안쪽에 있기 때문에 차후 역세권 개발 계획이 한 70만 평 정도가 개발이 가시화됐다가 지금은 좀
개발이 조금 늦어지면서 좀 물러서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개발 진행이 안 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보신다면은 조금 저평가된 곳으로 투자의 시기를 좀 늘리시는 것도 좋은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호선 지제역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KTX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사실은 뭐 현재 뭐 조금씩은 시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안중역이 경부선과 연결되는 그런 호선이 된다면 다음 역이죠. 창내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신호장이지만 도심의 한 폐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동평택의 국제 신도시라던가 지제역 지금 역세권 개발 한창 중인데 지가들이 뭐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들도 조금 시간차를 두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변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입지를 보신다면 지금의 입지가 눈에 보여지는 입지가 사실은 동평택의 입지와 거의 뭐 캡처가 돼서 보여지시는 것이 입지를 보시는 정확한 그런 시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까지 살펴드렸는데 호재들도 여기 상당히 많이 있죠? 네, 평택은 사실은 뭐 미군 기지의 이전과 동시에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각광받는 투자처이기도 했는데요. 이 중에서는 뭐 묶여졌던 것들이 뭐 사실은 조금 시끄럽게 풀리기도 하고 역 개통이 좀 많이 늦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리하게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조금은 뭐 시간을 좀 가져가셨기 때문에 좀 저점에서 매매를 하셨을 것이고 지금은 투자가 가시화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간차를 조금은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평택은 착공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 클러스터가 이제 착공 예정에 있다.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축구장이 한 200, 500 규모 정도가 조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의 뭐 도요타라든가 아니면 독일에 있는 BMW 박물관들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관광의 어떤 묘미까지도 더불어서 자동차 클러스터가 이제는 미래형 자동차의 어떤 표본뿐만이 아니라 관광지와 또 어떤 놀이시설까지 가미되는 그런 시설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들이 계획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동차 물동량이 사실은 뭐 1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평택항에서 한 3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물류기지로뿐만 아니라 평택에 있는 지금 포승 산당 같은 경우는 불화를 받고도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기업들이 이제 속속히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산업체 인구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중점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같은 현덕지구, 그러니까 포승 현덕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중국성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 좀 기다리시는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도 사실은 컨소시엄이 민간 컨소시엄이 통과돼서 이 특수목적 법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법인이 이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실제로 이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상업이라든가 유통 또 어떤 놀이문화시설까지 가미된다면 포승과 평택항 또 평택호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문화 산업과 또 송담이나 현화 또 화양지구 같은 주거 신도시들이 굉장히 대형으로 많이 착공도 하고 있고 이미 분양도 끝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맞물려 있는 데다가 안중역의 개통까지 더불어진다면 저희가 매일 말씀을 드리고 또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토지의 절대 투자 5대 원칙 중에 한 3-4가지가 같이 더불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생 평택선 같은 경우도 서해안 복선 전철만큼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포승 산업단지의 어떤 물류라든가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크로스 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중역과 한정거장 차이 있기 때문에 창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신호장이지만 평택으로 진입하는 그런 그 중간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신호장이긴 하지만 도심이 좀 들어찬다면 여기도 다시 뭐 사람이 내리고 탈 수 있는 그런 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내역 근처에는
그 호수길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에 있는 팽성의 뭐 도드리 게이트죠. 도드리 게이트와 맞닿은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대교도 지금 하나가 놓게 될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포승 평택선의 활용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팽성 같은 경우 지금 미군 기지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4만 5천만의 군무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합해진다면 팽성의 지금 지가 현재 뭐 3천에서 5천까지도 호가하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개발에 이미 완성된 곳들을 좀 미루어 비춰 보신다면 앞으로 내가 투자할 곳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변화 모습이 좀 보일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호재와 착공 또 착공과 완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곳이다라면 지금 매수하셔도 내가 뭐 당장 이곳에다 집을 짓거나 어떤 상가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매도 시점들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호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성명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창내역, 역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입지 조건 뭐 충분히 이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곳이죠. 평택 포승선 창내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 워낙에 또 평택시 철도망 개발 계획이 지금 들어서는 곳.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질 겁니다. 평택 포승 철도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평택에 관련된 호재들 정말 이 목록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같이 한번 감안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성면 단거리 토지 이번에는 가격 전략까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은 어떤가요? 네, 수도권에 있는 역세권 진입지의 가격치고는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져 있고요. 창내역이죠. 내년에 개통할 창내역에서 한 500m 안쪽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역에 그 가치로서는 충분히 역세권 규모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300평 기준으로 한 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오늘의 마지막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오금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3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오금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이고요. 5호선 방이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잠실대교와도 가까워 한강 이북으로의 통행도 편리하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통해 외곽 지역으로의 진출입도 용이한데요. 자, 이사님, 송파구가 전국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생활 환경도 우수하겠죠? 네, 맞습니다. 현장 바로 옆에는 오금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는 오금초, 오금중, 세륜중학교 등 우수한 학군인과 학원들이 형성되어져 있어서 학부모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다양한 녹지가 있어서 아이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다세대 주택입니다. 송파구에서 제일 큰 규모의 근린공원인 오금공원이 본 현장과 초밀접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와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 가능한 쾌적한 주변 환경이고요. 조금 더 넓게 이동하면 올림픽 공원과 석촌호수, 석내철을 품고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장 인근의 개발 호재 소식 또한 뜨겁습니다.
현장 바로 인근에 위치한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인근 근로자들의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 심의 통과되며 이 부지에 주민의 문화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니 서울 동부권 문화 및 생활 거점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수서 역세권 개발의 본격화에 따른 수혜와 더불어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국제교류 업무지구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계절 푸르른 주거 환경과 풍부한 개발 호재를 가득 품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죠. 자, 송파구 오금동입니다. 자, 여기 주택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개요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죠. 자, 개요 정보 알려주실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호선과 5호선 오금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주택이고요. 면적은 공급 면적이 31.91평방미터, 한 실사용 면적 14평 정도 되는 투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전용 면적이 26.38평방미터 정도입니다. 층수는 총 6층 중에 4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의 구조로 꾸며져 있고요. 올해죠. 2021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된 그런 토지입니다. 매매가는 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건물 특징은 사실은 뭐 요즘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뭐 내진이라던가 이런 층간 소음들의 규제들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따라 지어진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남이나 송파에 지어지는 신축 다세대들의 특징은 사실 외관부터 조금은 고급스럽게 다른 데랑은 좀 차별화되게 짓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오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역시 대리석 외관이라던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좋은 자재들을 쓴 그런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준공이 났기 때문에 안에는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1층 같은 경우는 피로티형으로 주차 시설이 되어져 있어서 각 세대마다 주차를 하시기에 좀 용이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문들이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어떤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걸 잘 되어져 있고 무인 택배함이라든가 CCTV 이런 보안책들이 굉장히 잘 이중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혼자 요즘 직장인들도 투룸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휴식처죠. 주거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져 있고요. 층간 복도가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뽑아져 있기 때문에 다 세대를 들어가서도 답답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널찍하고 편안하다, 안락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내부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큰 통창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된 잠금 장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뷰도 되지만 채광과 뷰를 같이 보면서 안전장치가 같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사용 면적이 한 14평 구조로 좀 넉넉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주방뿐만 아니라 거실에서도 충분히 여가 생활이 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내부는 화이트 톤과 뭐 여러 가지 뭐 블랙톤이 각각 섞여서 이루어진 고급스러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옵션도 사실은 뭐 식탁이라던가 아니면 냉장고, 세탁기, 또 시스템 에어컨도 안방과 거실 2개로 같이 놓여져 있어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요. 가초년생 직장인들이라던가 직장인들이 어떤 뭐 결혼을 생각해서 자기의 가전이라던가 이런 그런 것만 사기보다는 그냥 입주만 하면 그렇게 되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주택으로 풀 옵션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송파의 주택, 신축 주택 상당히 좋은데 입지와 호재도 좀 알아볼게요.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역세권의 가장 큰 장점은 차후에 변모가 가능하다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호선과 5호선의 도보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입지 다세대 투자의 보통 입지는 현재 가치로서 내가 이 다세대 주택을 매수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차후에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들어가시기보다는 수익성 물건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갭 투자를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적은 돈을 가지고 내가 좋은 입지에다가 내 명의로 뭔가를 매수를 해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 오금동 오금 역세권이 차후에 개발된다면은 가장 수혜를 받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오금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어떤 노선들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외곽으로 나가시거나 또 그 강남이라든가 잠실로 나가서 어떤 쇼핑이라든가 그 직장 생활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하시기 때문에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학부모를 갖고 있는 그런 세대들도 조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내천이라든가 오금 공원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송파구의 녹지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금 공원 내에는 사실은 뭐 9개의 산책로라든가 또 곰돌이 체육관 등의 뭐 배드민턴, 수영장, 일반 정구장 등 여러 가지 주민 편의 시설이 이미 되어져 있어서 이곳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트뿐만 아니라 뭐 가락시장이 지금 현대화되고 있는 그런 가락시장도 재래시장 중에서는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곳인데요. 이것들도 같이 뭐 도보권은 아니지만 차로 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마트나 이런 시장, 재래시장을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고 그런 생활 편리성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오금 중고등이라든가 방산 중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잘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성동 구치소 부지가 이제는 뭐 올 8월에 착공, 철거를 들어갔죠. 그리고 지구단위 개발 계획이 다 발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철거에서 착공까지는 사실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요. 지금 이 진행 상황에는 뭐 신혼 세대 한 700세대와 일반 주택 뭐 1,300세대 중에서 총 한 28층까지 규모로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 주민 편의 시설과 또 업무 시설도 한 13층까지로 해서 지원 시설이 들어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기피 시설이었죠. 성동 구치소가 이제는 철거하고 새로운 규모의 신혼타운과 업무타운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얘네들이 사실은 오금역에서 거의 뭐 반대편에 한 2,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금역세권이 차후에는 하남 교산 신도시의 3호선 확장이 확정되면서 신도시에 있는 인구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개발 호재에 이어서 몇 가지만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개발 호재는 주변에 있는 역세권이라는 그런 것이 가장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3호선이 확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확정되어져 있는데요. 하남 교산 쪽으로 연장이 확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신도시가 지금 뭐 도심이 자리 잡기 전에 어떤 상업시설이라던가 이런 놀이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존 시설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3호선 같은 경우는 남을 아우르는 그런 노선이고요. 5호선 같은 경우는 광화문과 종로 쪽으로 있는 강북을 아우르는 노선이기 때문에 크로스 라인이 확장이 된다는 것은 이쪽에 있는 어떤 시설들이라든가 규모에 있는 그런 곳들이 개발 여지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여기서 가까운 곳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공공이라든가 이런 룰을 한 10% 정도 감했기 때문에 여기 초역세권이라면 앞으로 차후의 차익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입지와 호재들을 동시에 갖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송파구 오금동의 입지와 또 호재까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가격도 알아볼게요. 자, 가격 전략 어떻게 풀어볼까요? 네, 지금 14평 정도의 투룸 다세대입니다.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고 앞서 이제 업무단지의 직장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차후에는 뭐 매수를 하셨다가 노후에 수익을 내는 수익성 물건과 차익을 노리는 차익 물건으로 같이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다세대입니다. 매매가는 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전세는 한 3억 7천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실투자금은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